네, 오늘 이슈인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황주홍입니다. 제 지역구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네 군데입니다. 아마 이렇게 지역구가 많은 것도 흔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게 어려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뭐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상을 최근에 많이 농업 관련해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한농연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받으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요새 이제 하도 전국이 어수선하고 이제 불편한 상황인데 네. 뭐 이런 상 받으시기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뭐 한농연은 이제 한국 농업경영인회의 이제 중앙회입니다.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의원님 지역구 넓다고 네 군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뭐 지역구 한 번씩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으실 것 네. 같아요. 뭐 의정 보고에도 이제 시작을 하신 네,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다니십니까? 의정보고 이제 면적상으로는 저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 네 군데가 서울 전체 면적의 5배입니다. 인구는 뭐 20만도 채 안 되는데요. 의정보고 이제 읍면 숫자만 해도 49개입니다. 거의 5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 각 읍면별 의정 보고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뭐 그런 걸 보고 드리는 그 일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바쁘게 다니실 것 같은데 출판 기념회도 뭐 예정돼 있으시죠? 출판 기념회도 이제 1월 9일 날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합니다. 책 제목이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책 제목은 싸우지 않는 정치입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아주 싸우는 정치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늘 주장하고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힘주어서 늘 강조해오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국회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좀 고민스러운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20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맡으셨어요. 네. 2년이 이제 다 네, 돼 가시는데 네. 이제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거는 정말 잘했다. 이거는 정말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결코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 이제 농해수 그러니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이제 관장한달까 다루는 농해수위원회는 그래도 이제 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나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우거나 파행 없이 해오는 데는 저희 농해수위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또 싸우지 않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법안 처리율 국회는 뭐 입법기관이니까 그렇죠. 법안 처리율이 전체 국회의 평균이 29%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52.9%로 전체 상임위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2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거기가 한 40%가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30 많이 얼마. 나네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요새 뭐 논란의 이제 중심에 계십니다만 국회의장님 말씀처럼 이 상임위가 농해수가 가장 모범적이고 압도적인 1위를 한 거 높게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들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이제 그 돌아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 이제 쌀 목표 가격이 네. 5년마다 한 번씩 정해지는데 이제 그거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작년분 변동직불금 수령이 안 됐다면서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말도 못하게 죄송한 일입니다. 이제 의견의 접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대화로 계속 설득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결국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잖아요. 청와대가 정말 저는
이 요지부동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농업 예산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3%가 안 되는 2.9%로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뭐 24만 원 얘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21만 4천 원으로 지금 이제 법안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상정을 못했는데 이제 농가소득법인데 이 관련 법을 수정안 내놔야 거기다가 이제 얼마로 이렇게 적는데 그걸 21만 4천 원. 그래서 저는 제가 여야 동료 의원들 한 30여 분의 동의를 받아서 22만 원으로 이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먼저 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내고 나중에 내면 나중에 낸 수정안을 먼저 보내서 먼저 처리합니다. 그럼 먼저 처리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지금 좀 조율하시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21만 4천 원은 정말 면목 없는 거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직불금 드리면서 이자까지 드리는 것도 못할 이자도 못 드릴 처지에 그래도 22만 원짜리는 이렇게 22자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의견의 차이가 한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쌀 현재 시세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쌀 농업 관련해서 하나 더 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지난 10월이었죠. 정부가 이제 WTO 10월, 개도국 10월.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반발도 컸고, 근데 이제 정부가 뭐 공익형 직불제, 그다음에 농업 예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늘리겠다는 대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농업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당연히 이제 줄었죠. 그리고 직불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2조 2천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걸 국회에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8천억을 증액시켜서 3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결위 과정에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청와대입니다.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결국에 2천억, 8천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6천억을 다시 깎아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2천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조 4천억이 된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예년에 해오던 직불금 규모, 농가에다가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가 더 줄어듭니다. 늘기는커녕.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뭐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WTO의 개도국 지위라는 게 개독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발도상국, 네네.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1995년에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가 다 선진국 대우를 우리 스스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업만 환경 분야 일부하고 농업만 그러니까 농업 분야만 후진국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농업에 있어서는 후진국입니다. 쌀을 제외한 어떤 품목도 지금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 보리는 26% 정도가 자급입니다. 그다음에 밀은 놀라시겠지만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98%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농업 후진국인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5일까지 개도국 지위 이거 해라고 이제 네네. 말하자면 이제 막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그 겨냥 중에 하나였지만 원래 겨냥 목표는 중국을 상대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미동도 하자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10월 25일 날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농업 분야의 희생을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요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대책과 이제 주로 이제 예산이죠.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반짝 뭐 이렇게 관심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좀 수그러드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 이제 VCR에서도 의원님 입법왕 별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시고 이렇게 통과시키고 했던데 뭐 요새 조금 그래도 이거만큼은 좀 해야겠다라는 게 또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뭐 특출해서 이제 300명 중에서 입법 실적으로 이제 1위인데 네, 네. 뭐 특출해서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서 1위를 달성했느냐? 저는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개 누구에게나 한 10시간 됩니다. 10시간 중에 7, 8시간을 싸우는데 할애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남습니다. 또 7, 8시간 싸워가지고 정신이 산만한데 일이 손에 잡힐 리도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해야 더 많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입법 과제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보람 있는 것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농어민을 위한 입법, 그 다음에 여성과 장애인과 저학력자들을 위한 입법의 주안점이랄까 중심적인 목표를 두고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농어촌 지역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부동산 이전 특기 특조법 요거 이렇게 발의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부동산 실명제를 했잖아요. 1995년에. 그 이전에 이제 부동산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그 전에 사고 팔고 또 뭐 상속파 하는 것들이 내 땅인데 법적으로 내 소유권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있어서 이제 14년 전에 이 특별조치법, 특조법이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농어촌에서 최고의 집단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뜻을 못 이뤘습니다. 뭐 구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1, 2월 중에는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노력을 정말 농어촌 지역을 대표해서 물론 다른 동료 의원들도 같이 하셨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금년 상반기에 아니라 금년 한 2월 정도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4년 만에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 하면은 이제 도심 지역의 아파트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민원이 많은 것이. 문중답이라다가 무슨 몇 평짜리 조그만 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평도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이전 등기를 간소화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제 내년 초에 이루어지기를 좀 정말 꼭 기대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좀 이제 또 답답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0일이었죠. 이제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예산안이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근데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이번에도 역시 법정 기한은 넘겼어요. 이 예산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답하게 보고 정말 우리나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싸우는 국회는 뭐 간단합니다. 이제 자기 당만이 옳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타협의 문화가 뭐 약한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는 뭐 일방 처리를 물론 거기에 이제 민주당과 저희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이제 작은 정당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했습니다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국회 로텐도홀이죠. 거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패스트트랙이 이제 더 큰 산이 남아 있는데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간단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 선출할 때 그 뭐 추기경들이 모여서 하룻밤이건 이틀이건 3일이건 4일이건 결론 날 때까지 안 나오고 계속 그거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하 연기가 올라오면 이제 교황 선출에 드디어 합의에 성공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원내대표들이 정말 제가 원내대표라면 어느 당의 원내대표 간에 3박 4일이면 3박 4일 문 걸어놓고 하겠어요. 계속 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결론 내는 거죠. 이쪽이 100이면 이쪽이 70이면 100 더하기 70해서 둘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75 나누면 얼마? 오늘 계산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이 있으면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답이 있으면 정답을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500조가 맞다 400조가 맞다고 싸운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타협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다수가 있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리고 소수를 존중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정말 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칭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제 자신은 그런 책임이 없는 양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와 앞날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의 적은 조선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 때문에 망한 것이었지만은 결국에 조선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이 싸우는 정치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어딘가가 어긋나고 말 겁니다. 하여튼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안을 찾기를 좀 바라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비례대표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태우는 선거법안에는 225 플러스 75였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되는 걸로는 좀 더 이제 다시 현행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250 플러스 50 얘기가 이제 거의 합의가 된 걸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구가 그러면은 현재보다 3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1년 동안을 뭐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런 쇼를 했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28개 줄인다고 해가지고 아주 뭐 지각변도 이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란도 있었고 그러다가 3석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전남 쪽은 이제 2석, 3석 줄어들 뻔하다가 이제 다 살아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고흥, 보성, 자흥, 이 강진 4개 지역구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죠. 한국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네. 없습니다. 그 이제 지금 민주평화당도 분리가 어느 정도 됐고 바른미래당도 분리가 됐고 뭐 새로운 보수당 뭐 이렇게 당명도 확정했던데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이합 집산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뭐 탈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합당하고 통합하는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지 말았어야 할 탈당들 했던 것들 이거 우리 한번 되새기고 반성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지금 야권이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좀 재결집 통합하고 그래서 제3 세력을 좀 결집하자 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이시잖아요. 뭐 좀 행보의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뭐 어제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제 운명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평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은 요 야권들이 통합돼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으로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말씀 나누는 거의 다 돼서 끝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또 지역민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정말 염치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이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게 하려면 좀 중재 세력이 좀 유능하고 당당하고 실력 있는 그런 중재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그날로 당적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남습니다. 초당적으로 의정을 이끌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할 국회의원이 한 명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으로 의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소 20명은 넘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종 여일하게 300만 농어민을 위해서 또 여성과 장애인과 저학력자를 위한 입법과 정치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